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술자리 약속 많으시죠? 그간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많이 줄었을 텐데 전면 해제 후 여기저기 술 약속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시비에 휩싸여 피해자였다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려버린 이들을 웅변이 무죄로 끌어낸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고 옆 테이블에서 남녀 커플 2쌍, 남자 2명 C와 D 그리고 여자 2명 해서 모두 4명이었는데 남녀 커플 2쌍도 각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와 B는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가는 도중 갑자기 옆 테이블 남자 C가 B에게 왜 내 여자친구를 쳐다봤냐 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A와 B 일행은 그런 적 없다 고 하고는 술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옆 테이블 남자 둘 C와 D도 함께 따라 나와서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말투가 기분 나쁘다. 분명히 내 여자친구에게 눈길을 줬다. 라고 하며 B의 가슴팍을 밀쳤고 이에 B의 일행인 A가 말리자 C와 D는 합세하여 A의 가슴까지 밀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A와 B는 C와 D의 손을 뿌리치게 됩니다. C는 얼핏 보기에도 100km는 나가 보이는 거구였고 B가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이때 거구의 C는 넘어져 있던 B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회에 걸쳐서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보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비 걸고 폭행한 놈들 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상대로 옆 테이블의 C와 D는 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A와 B도 공동상해 및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벙 찐 거죠. 아니 술 잘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시비에 휩싸이게 만들고 게다가 두들겨 맞기까지 해서 난 피해자다 라고 생각했는데 공동폭행으로 고소됐으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고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는 경찰 그리고 우리 검사님들이 잘 알아서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할 것이니 별일 있겠냐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당시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느닷없이 기소를 하게 됐으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차 멘붕이 오게 됩니다. 상황이 그쯤 돼서야 비로소 웅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웅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겁니다. 자, 이제 웅변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찌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공소사실의 요지가 뭐냐? 검찰에서 A와 B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공소사실의 요지인데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C의 얼굴을 때렸으며 C와 D의 팔을 뿌리친 것이 폭행이라는 것. 증거로 CCTV 영상 같은 건 없고 C와 D의 고소장 및 탄원서 등 피해자들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맞았다. 그러니까 C는 맞았다. 그리고 D는 C가 맞는 걸 봤다. A와 B를 엄벌에 처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웅변은 이렇게 맞서죠. 피고인 즉 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팔을 뿌리친 건 맞지만 이건 정당방위다.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첨부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동네 의원 가면 너무나 쉽게 끊어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C와 D는 상해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버스 기사가 되는 게 꿈인 친구인데요. 버스 기사를 하기 전 단계로 버스 면허 따가지고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당분간 꿈을 접게 되었고 현재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최소 50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하면 550만 원쯤 되는데요. 550만 원 정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재판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 즉 자백 뭐 예를 들면 저랑 신체 접촉이 있긴 했으니까 그걸 폭행으로 본다고 하면 폭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등 뭐 이런 유사한 거를 이제 자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 정의는 살아있으니까 변호인 없이 너 혼자 잘하면 이 상황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라는 하나만한 무책임한 위로내지 조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변은 자선책으로 법원의 형편이 어려우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라고 신청을 하게 한 다음에 대신 제가 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이제 선임되게 되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보통 국선 변호인은 최초 접견 시에 잘못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이 국선 변호인의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국선 변호인 건당 3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보수에 열정적인 변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30만 원 받아 30만. 그래서 웅변은 대신에 A한테 국선 변호인에게 이러저러한 주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 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또한 국선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국선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주겠다고 합니다. 웅변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우고 조언을 성실하게 해준다 해도 A가 열정적인 준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민사든 형사든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결국 누구 말을 믿어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인의 경우에도 A씨가 비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A의 의견, 사실은 제가 조언한 내용이죠. A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의견서 및 변론 과정에서 A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제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를 국선 변호인 눈치챌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버린다든가 혹은 의뢰인이 주장해 달라고 하는 거 필요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유연하게 진행을 해서 결국 다행히 무죄로 끝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론 전략이었냐고요?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 가해자였다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했던 말들하고 자기들이 피해자라며 A와 B를 고소할 당시 사건을 전후한 정황에 대한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고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서로 말이 엉키게 마련이고 이런 부분을 C와 D에 대한 증신문을 통해 드러내어 조서 및 고소장 간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부각시켰던 거, 뭐 이건 당연한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았거나 잡힌 부위가 멱살이냐 팔이냐, 누구누구가 맞는 동안 다른 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맞은 부위나 횟수 등은 어떻게 되냐 등등이 질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받은 피의자로 받은 최초 조사에서 C가 이게 말을 하기를 자기들도 맞은 것 같다, D는 자기는 당시 하도 어수선해서 C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확실히 맞았다, 맞는 걸 확실히 봤다 등등으로 말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건은 오히려 기억이 더 명확해져요. 이런 부분 이상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켜서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다른 석연치 않은 정황도 많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C하고 D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최초에 경찰이 왔을 때 도망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얘네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들은 C나 D죠. 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데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압박용으로 A와 B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나만 떳떳하다고 이런 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될까요? 술 마실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테이블에 눈길도 주지 않으면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내가 다짜고짜 억울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카메라로 촬영하다 들킨 경우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자신의 범행이 촬영돼서 증거로 남는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종료되거나 수위가 좀 가벼운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라 더 심하게 나가더라도 사후에 영상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경찰들이 바디캠을 켜고 다니는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 등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웅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라든가 변호인 선임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때도 많은 걸 고려해야 되는데요. 변호인이 대리해주는 범위가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만 대리해줄 것인지 기소할 때까지 대리해줄 것인지, 또 법원 단계에서도 1심, 2심, 3심 원래 각자 개별 대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각 단계별로
경우에도 되게 잘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통으로 계약할 경우도 있는데 통으로 다 선임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문제는 이 경우 변호인들이 복붙하시죠. 복붙. 썼던 의견서 그냥 계속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칫 불성실한 변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 단계 결정 및 그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당하게 변호인 측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라고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가 경찰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랑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경찰이 너 왜 혼나야 넌 이러이러한 이유로 혼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에다가 경찰이 생각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의견서 초안도 검토해 드리고 또 의견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돈 몇백 몇천을 주고도 의뢰인이 변호인의 눈치를 본다든가 뭔가 좀 찜찜하고 아쉬운 게 있어도 전문가인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또 이 상황을 변호인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변호인은 악용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라고 이제 큰 소리만 쳐놓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안 져요. 전 이런 게 문제가 많다는 게 그리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실형 7년이 나온 사례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죄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근데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7년? 이건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인데 당시 변호사님 자기니까 그 정도 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성공보수까지 다 챙겨 드셨어요. 근데 이거 100% 진 겁니다. 성공보수 100% 진 사건에 성공보수 받아가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잘 살펴보셔야 할 거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다시 말해서 돈을 입금하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성실한 변호인을 잘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 또 나 진짜 억울하다 또는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 처벌받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돈은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돈을 변호인 선임할 때 쓸지 그리고 피해자하고 합의할 때 쓸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 많을 건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최선이 뭔지 제가 최선의 방책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이 뭐냐면 피해자 입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변호인 선임에는 거액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나 판사님도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될 경우가 바로 최악의 상황임을 아셔야 되죠. 실제로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은 합의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말에는 이 가관에 많은 게 생략돼 있죠. 합의는 안 하면서 변호인한테는 돈을 써? 그리고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술집이나 식당 등에서 시비를 걸어와서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된 억울한 이들을 제가 무죄로 이끌어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현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계시지만 경제적 혹은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웅변에게 연락 주십시오. 술자리에서 폭행당했지만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